그러니까 소아, 성인 좀 달라요. 소아는 보통 10시간 이상 자야 돼요. 네. 그다음 청소년이 9시간에서 9시간 반. 되게 적게 자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성인이 7시간 반에서 8시간. 근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그냥 무한 경쟁에만 계속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좀 변화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좀 잠을 좀 일찍 잘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51만 명의 현대인들이 수면장애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밤새 푹 잘 주무셨나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요, 이 수면의 질의 중요성과 함께 현대인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수면 산업, 그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는 동안만 심장하고 뇌가 쉬거든요. 근데 잠의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이 1단계, 2단계, 깊은 잠이 3단계예요. 3단계 잠이 10%에서 15%가 되는 게 수면이 질이 좋은 숙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3단계 잠을 잘 때만 심장과 뇌가 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많이 자더라도 이제 깊은 3단계 잠이 없으면 피곤한 게 그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깊은 숙면을 하려면 수면의 질이 좋은 3단계 잠을 10%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의 양과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숙면의 3대 요소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3대 요소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좌우하는지도 궁금하고 정확한 개념이 좀 궁금해요. 일단은 수면의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이 좋아도 적게 자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아, 성인 좀 달라요. 소아는 보통 10시간 이상 자야 돼요. 네. 그다음 청소년이 9시간에서 9시간 반. 되게 적게 자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그렇죠. 성인이 7시간 반에서 8시간이에요. 근데 많이 우리가 모자라네요. 상당히 모자르죠. 근데 수면 선진 국가들은 그 정도 자요. 학교도 애들이 일찍 끝나고 네. 성인들도 일찍 귀가하고 일찍 자는 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의 리듬. 12시 전에 자야 돼요. 네.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9시 뉴스 전에 애들은 일찍 들어가라는 맞아요. 캠페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10시 전에 자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못해도 12시 전에 자야 12시부터 새벽 5시가 가장 깜깜할 때 잠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많으니까 못해도 12시 전에는 이제 잠을 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의 질은 본인이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그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게 수면 장애고요. 그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게 저희 이제 수면 의료인들이 할 이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수면에, 그러니까 질일적인 측면이 나빠져서 생길 수 있는 수면 장애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 그 다음에 자도 피곤한 과수면증, 그 다음에 수면 중에 이상행동증, 뭐 잠꼬대 이갈이, 뭐 자는 동안 중에 이제 이상 행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이 자는 사람, 이상하게 자는 사람.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저 내 얘긴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좀 깨닫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숙면의 3대 요소가 다 잘 채워져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 또 질적인 측면이 좋아진다는 말씀이신데 요즘 환자 많이 찾아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현대인들의 수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3대 요소가 다 깨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너무 바삐 일만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시 이전에 자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수면의 양이 7시간 반을 못 자고 네. 너무 늦게 자거나 아니면 적게 자거나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게 자기는 원래 그랬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버티면 괜찮은데 세 가지 요소가 깨진 상태로 계속 본인이 알아차지 못하고 계속 생활하는 게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면의 그러면 질적인 면, 그리고 아까 양과 리듬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자고 나면 뭐 잘 잤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수면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나요? 일단 제가 자려고 들어갔을 때 20분 내로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게임이 2번 이해해야 됩니다. 한 번까지는 우리가 깰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이상 일어나서 소변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꿈을 꾸되 꿈 내용이 상쾌하고 악몽이 아니어야 되고요. 아침에 깨우침 없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상쾌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그 다음날 오후 2시경에 점심 먹고 한 번 더 주간 졸음이 있어요. 그 질이 안 좋은 걸 보상하기 위해서 낮잠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일 점심 먹고 주간 졸음이 있는 사람은 수면의 양이 적거나 너무 늦게 자거나 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일찍 가셔서 일찍 자고 수면의 양과 리듬을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경에 주간 졸음이 있다는 것만도 내가 수면의 질이 안 좋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지금 졸린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체크할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면 뭐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면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침에 햇빛을 보고 15시간 뒤에 잠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9시에 햇빛을 본다면 이미 12시 넘어 자니까 내가 늦게 자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일단 아침에 햇빛 노출을 좀 땡겨야겠죠. 그 다음에 밤에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게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어두운 데에 미리 노출되어 있어야 되고요. 몸의 체온이 떨어져야 돼요. 원래 밤에는 어때요? 어둡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밤엔 추우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네. 뇌가 밤인 줄 알고 잠자는 멜라토닌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밤에 많이 일을 하고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빛의 노출이 있고 활동을 하니까 어때? 체온이 올라가니까 몸은 여전히 낮은 거예요. 낮이면은 잠을 깨는 코티졸이 나오니까 깊게 못 자죠. 그래서 일찍 되도록 귀가하셔서 어둠과 그 다음에 활동을 안 해야 저체온으로 체온이 떨어지니까 잠잘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나쁜 자극이 형광등, 그 다음에 핸드폰, 뭐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이 블루하고 화이트 계열의 빛은 뇌로서는 태양으로 인지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저녁 시간에 많이 일찍 자제를 해주셔야겠죠. 빛과 온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요즘 최근에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들도 많이 하는데 기업적인 측면의 노력들도 많더라고요. 글로벌 기업 가운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뭐 낮잠 룸, 낮잠 시간 이렇게 특정해서 정해두고 이 직장인들을 좀 쉴 수 있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개인, 기업, 범국가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한국의 수면 산업의 현황은 어떤가요? 시작도 안 했죠. 제가 보기에는. 예, 아직 뭐 외부에 비하면 뭐 걸음마 단계도 아니고 시작도 안 된 상태로 보면 되고. 왜냐하면 수면에 관련된 의료 산업만 해도 심지어는 미국은 맥도날드보다 많은 게 수면 관련 병원인데 그런가요?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되게 적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또 의료 기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또 뭐 일반적인 수면 베개, 뭐 침대, 뭐 등등의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또 온돌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지금 물론 이제 침대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서양에 비하면 아직도 시작도 안 된, 뭐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냥 먹고 자고 배설 중에 우리가 한 가지가 수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먹는 거는 우리가 꽤 많이 성장이 돼 있죠. 음식점도 되게 좋은 퀄리티의 음식점을 찾고 맛있는 맛집을 찾는 거는 뭐 되게 많이 돼 있지만 좀 더 많은 숙면을 위해서 찾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면 뭐 시장은 뭐 앞으로 훨씬 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지금 스트레스나 힐링을 좌우하는 이 말씀하신 수면의 질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 충고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잠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는 지금 현대 사회에 노출되면 누구나 못 자요. 지금 현대 사회는 잠을 포기하고 무한 경쟁에 맞춰져 있는 걸로 하루 일과가 짜 있거든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뭐 구조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도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아침에 햇빛을 보고 15시간 뒤에 잠이 오는데 보통 아침에 시간을 내지 않으면 햇빛 보기가 어렵죠. 출근하기 바쁘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일찍 귀가해서 어둠에 노출돼야 되는데 귀가가 없어요. 귀가 시간도 늦고 집에 와서도 계속 빛에 노출돼 있고 계속 뇌를 괴롭히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에 노출돼 있으면은 오히려 뇌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일 거고 이 자는 도중에 우리가 뇌가 쉬고 그다음에 감정 조절도 되고 기억력도 완성되는데 얕은 잠을 자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그냥 무한 경쟁에만 계속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좀 변화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좀 잠을 좀 일찍 잘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네요. 개인뿐만 아니라 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학교나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다변화되게 노력을 해줘야 이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커지는 수면 산업 이 시장 안에서 또 원장님의 활약을 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수면 산업의 성장과 함께 현대인들의 숙면의 질도 나날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인터뷰 소통 함께했습니다.